IT의 신과 안테나! 우리 안석현 기자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참 이게 OLED 애정의 산업입니다. 네,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한때 제일 핫했잖아요. 그죠? 2017년이죠. 그게 그쵸, 벌써 10년 다 네. 돼가네요. 그렇죠. 사실 키포스트라는 매체가 주식시장에 뭔가 각인이 되기 시작한 게 그때 애플이 OLED를 쓴다. 그때만 해도 애플이 OLED 쓴다 그러면 무슨 멍소리야. 스티브 잡스가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 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름 열심히 협력해서 특종을 썼고 그 뒤로 계속 이슈 리딩을 했었었죠. 그리고 우리 안석현 기자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안석현 기자는 디스플레이 쪽을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LCD는 이제 산업이 없고 네. 그렇죠. 슬픕니다. 네. 없다고 하면 안 되고 그래도 관련된 업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사실상 이제 LCD는 중국 쪽으로 거의 다 주도권을 갖고, 아직까지는 OLED, 네, 유기 발광 다이오드 쪽은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죠. 네. 네. 삼성 디스플레이, 네, LG 디스플레이 요즘 힘들지만 힘내라고 하고 있고. 자, 그러면 글로벌 OLED 업황이 어떤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업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이게 IT의 신 구독자분들이 이제 워낙 투자자분들이고 하니까 이제 투자 환경을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어디 가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정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중국에서 전에 이제 LCD 산업을 먹은 것처럼 OLED에도 똑같이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과잉을 만든 다음에 경쟁자가 쓰러지면 그 판은 이제 다 먹는, 그게 이제 LCD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OLED는 이제 그게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아주고 있는 유일한 방패막이 사실은 애플이죠. 애플이 아직까지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의 OLED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고, BOE는 아주 일부만 쓰고 있고요. 근데 애플이 글로벌 OLED 구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50%가 넘거든요. 확 넘어. 그러니까 사실 그 요인 덕분에 아직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OLED 시장을 이제 지키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투자를 하시는 IT의 신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완제품 회사보다는, 완제품 회사 뭐 상장사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그 패널 회사보다는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8.6세대 사이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장비 회사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보면 이 장비들이 다 이제 셋업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이제 양산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소재 회사를 그때는 이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사실 냉정한 거니까. 저도 이제 OLED를 제가 우리 채널에서 다뤄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말 이 가뭄, 투자 가뭄이 심각했었고요. 정말 그때 2016년이었네요. 2016년 그때 슈퍼 사이클 때 이후로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같이 절반씩 각출해서 투자했을 때, 그때 이후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좀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8.6세대 좀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어떤 용도로 그리고 어떤 기업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정정을 드리자면 2016년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용으로 투자한 거는 그때 당시에는 5대5로 투자한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까는 삼성 디스플레이 혼자 투자했습니다. 그래요? 대신에 어느 정도 이하로 가동률이 떨어지면, 애플 전용 라인이니까 가동률이 떨어지면 보상금을 받기로, 그래서 뭐 1조씩 받았죠, 분기에. 그렇군요. 그렇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요 두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반반씩 투자해서 모든 걸 그냥 위험과 기회를 쉐어하냐, 아니면 혼자서 리스크 테이킹하고 보상금을 받냐, 이거였는데 후자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거 잠깐 정정드리고, 그리고 8.6세대는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투자를 작년에 4.1조 발표를 했고, 그리고 BOE가 또 10조 넘게 또 투자를 발표를 해서, 최근에 뭐 뉴스에서 많이 나왔죠. 선익 시스템이 증착 장비 수주를 했다고. 근데 사실 이 방면에서는 캐논도키라는 회사가 가장 독보적인 독점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이 뭐 수주할 수 있겠어? 뭐 다들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이게 BOE가 설마 그렇게 뭐 도박을 하겠어? 이렇게 했었는데 또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디스플레이 쪽 취재하면서 이렇게 이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BOE의 어떤 투자 국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수준이고요. 잠깐 제가 첨언 드리면 OLED에서 증착이라는 공정은 우리 반도체 CVD 같은 증착이 아니라 사실상 반도체 노광 같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EUV 같은 제일 어렵고 제일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반도체 증착하고 OLED의 증착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두 회사의 투자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올 웨이브는 비전옥스라고 하는 또 중국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 두 개 회사가 이제 그 다음 타선으로 대기하고 있는데, 비전옥스는 중국 회사들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투자하기 때문에 아마 스케줄대로 투자할 겁니다.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아시겠지만 워낙 요즘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언제 투자할지는 약간 미정이지만 그래도 하긴 할 것 같아요. 이게 반도체도 그렇지만 디스플레이도 차세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회사 적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라인은 결국에는 증착 장비이고, 그래서 이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면 비전옥스가 어느 기술을 택할지, 어느 회사 브랜드의 증착 장비를 택할지, LG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선익 시스템으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 요 관점으로 봐주시면 큰 기회를 놓치지는 않으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가 일어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OLED 산업, 국내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뭐 중국 쪽 투자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밸류 체인 쪽에서 약간 주목할 만한 이슈들은 뭐가 있을까요? 비전옥스가 아까 뭐 앞에 말씀드린 걸 좀 이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비전옥스가 좀 특이한 회사예요. 이 OLED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증착이 아까 중요하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지금까지의 증착이라고 함은 FMM이라고 하는 마스크, 그 옛날에 일본 회사 DMP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어서 골치 아프다 했던 그 마스크 있죠. 그 파인메탈 마스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비전옥스는 VIP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하고 또 좀 비슷합니다. FMM을 쓰지 않는 대신에 한번 전면으로 깔고 필요 없는 부분 깎아내고, 한번 전면으로 깔고 필요 없는 부분 애칭으로 깎아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픽셀을 구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DMP나 이런 회사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 FMM으로 증착하는 기술이 워낙 어려운데 이거는 깔고 깎아내고 하는 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전옥스가 어떤 기술을 택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 VIP 기술을 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안전빵으로 죄송합니다. 안전하게 괜찮습니다. FMM 기존 방식 그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수혜 업체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FMM을 고수를 한다 이러면 캐논 도키 아니면 선익 시스템,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만약에 VIP를 한다 이러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아니면 우리나라의 야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FMM을 상당히 메인으로 가고 VIP를 약간 섞는다. 왜냐하면 비전옥스가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 우리가 신기술을 도입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는 기술만 가지고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한 90% 이상 깔고, 제가 볼 때는 VIP는 아주 흉내만 내는 쪽으로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 총 4개 라인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가면 VIP를 좀 더 비중을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뭐 어플라이드나 야스한테도 기회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업계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비전옥스가 진짜 VIP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FMM으로 갈 거냐, 이게 이제 관심사입니다. 자연스럽게 선익 시스템이라는 회사하고 야스라는 회사가 거론이 됐어요. 네. 그 두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선익 시스템은 LG 디스플레이의 6세대 증착 장비를 양산 공급한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상장을 한 회사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상장을 하고 나서 이후에 수주가 6세대 혹은 그 이후 수주가 없었습니다. 그 대면적 수주가 없었어요. 물론 올레도스라고 하는 되게 좀 작은 기판 사이즈에서 하는 것들은 많이 수주를 했었는데, 그쵸, XR용, VR용이 조금 많이 수주를 했었는데 대면적 수주가 없어가지고 되게 속을 끓이고 있다가 이번에 BOE에서 8.6세대 타면서 아주 당당하게 수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무대에 있고, 그리고 최근에 평택 사업장을 새로 증축을 해서
그쪽에서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는데 이 8.6세대 투자에 굉장한 큰 변수가 뭐냐면 기존에는 보면 캐논 도키라는 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투자를 안 해요. 분명히 8.6세대 증착 장비 수혜를 볼 것 같은데도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만 해도 선익 시스템이 없었다기보다는 경쟁자로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이거 다 먹을 건데 왜 투자를 해가지고 오버헤드만 늘리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간 2대밖에 공급을 못 합니다. 걔네가. 캐파가 너무 작네요. 너무 작죠. 네. 그러면은 한 회사가 1년에 투자하는 거밖에 지원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익 시스템이 이번에 평택에 투자한 라인은 1년에 4대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비전옥스와 LG 디스플레이가 투자 시기가 혹시 겹치거나 아니면 BOE도 투자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뒤에 좀 남아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금 한 라인 더 하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투자가 어느 특정 시점에 몰리게 되면 선익 시스템이 캐파가 캐논의 2배니까 분명히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여지가 캐논보다 더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야스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야스는 WLED 원래 증착 장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에서는 이런 RGB 타입이 아니라 화이트 OLED 타입의 증착 장비 TV에만 하는 장비인데 TV용 OLED. 예, TV용 OLED 여기도 2019년 이후로 사실상 투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요 TV용 OLED의 기술이라는 게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비전웍스의 VIP라는 기술하고 얼추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전웍스가 VIP 라인을 테스트해보는데 야스를 굉장히 중용했다고 해요. 뭐 현지에 가서 지원도 많이 했다고 하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그건 실제 비전웍스가 얼마만큼의 VIP 비중을 두고 그거를 어플라이드가 아닌 야스로 올 수 있느냐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화이트 OLED에 쓰는 오픈 메탈 마스크 기술이잖아요. 이게 증착 기술이. 그거하고 VIP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커스터마이징을 또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일단 기판 사이즈는 좀 다릅니다. 이 기존에 이제 WLED를 했던 거는 LG 디스플레이가 8.5세대를 했었고 이제 요번에 VIP는 그 8.6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크리티컬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리고 오픈 메탈 마스크 기술하고 사실상 거의 일맥상통하죠. 왜냐하면 FMM 방식의 골자가 적록청을 한 번에 이렇게 픽셀라이제이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고난이도 기술이고 수율도 굉장히 낮아서 그거를 이제 바꿔보고자 한 게 WLED 방식이고 근데 이 WLED에서 식각만 더하면 VIP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야스가 VIP의 증착 외에 뭐 노광 식각까지 다 놓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증착 정도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기술 유사성이 높긴 합니다. 어떤 수익성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그렇게까지는 네. 그렇죠. 이 커스터마이징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좀 최적화, 튜닝이 되고 그러면 기존의 오픈 메탈 마스크보다 좀 더 높은 부가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OLED 정말 애정의 산업, 힘든 산업, 네, 정말 몇 년째 가뭄, 시달렸는데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투자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타이밍에 한번 또 공부하면서 들여다보는 것도 또 좋은 역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3회차에 걸쳐서 우리 아신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시간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부디 그 안테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사이트도 키포스트.net 여기 사이트 띄우실 거죠? 링크 저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링크 여기 PD님이 걸어주시고 댓글 상단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디스플레이 쪽은 한 10년 가까이 봤으니까요. 이쪽에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오늘 말씀드린 이슈가 아니더라도 혹시 뭐 디스플레이나 글래스 코어 기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고 혹시 뭐 제가 추가로 취재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달아드리고 뭐 물론 제 힘이 닿는 데까지만 네,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뭐 이해하시기에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밥 먹고 차 마시다가 우리 안 기자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래 카메라만 켜놓고 우리 한번 편하게 이야기해보자 라고 해서 이 안테나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고안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우리 안 기자와 함께 이렇게
테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실제로 진짜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 뭐 이렇게 서로 존대하면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현장에 생산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